17시간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9부. 안녕하세요. 최은강입니다. 오늘 4.15 특별 생방송 밤 12시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최근 변동성 많은 우리 시장 도움되는 이야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지는데요. 지금 신현식 파트너 진행하고 있고요.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 진행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는 박윤진 파트너, 오후 6시부터는 김남기 파트너, 7시에는 박찬홍 신학숙 파트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에는 한동훈 파트너, 마지막으로 9시부터 10시 박완필 파트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는 홈페이지와 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파트너님들과 알찬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시청자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조금씩 힘을 내고는 있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호재와 악재 3명의 파트너가 직접 선정해 왔습니다. 어떤 이슈들인지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입니다. 박윤진 파트너 막대한 유동성, 김남기 파트너 경제봉쇄 해제, 박찬홍 파트너 코로나19 감소세 전환 선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재입니다. 박윤진 파트너 더블딥 공포, 김남기 파트너 실적 악화, 박찬홍 파트너 소비 둔화 및 2분기 실적 악화 선정하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시죠. 네, 흔들림 없는 편안한 투자의 길, 와우넷이 함께 만듭니다. 지친 여러분의 계좌부터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릴 힘내라 동학개미, 기회는 남아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우리 출연자 파트너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홍, 박윤진, 우리 김남기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17시간 저희가 오늘 달릴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 2시간 함께 하시면 다 되신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기 파트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사 김남기. 그렇죠? 씨름 소년. 그렇죠. 씨름 장사 출신이시니까 네, 시청자분들 많이 모르실 텐데 네네. 오늘 어떤 각오일지 2시간 함께 달려가실 텐데요. 네네. 오늘의 각오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거쳤다가 올라오는 장이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거는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경제 봉쇄가 해제되는 그 시점이 좀 다가와야지 우리가 이제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유망할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업어치기 한판 할 수 있는 또 종목들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말씀 한마디 힘이 느껴집니다. 자, 요즘 우리 뜨거운 박찬홍 파트너와 박윤진 파트너 또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는 근데 매주 뵈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원래 어제 뵀어야 됐죠. 그렇죠. 어제 뵀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대신 이렇게 오래 뵙는 걸로. 우리 그럼 박윤진 파트너부터 짧게 오늘 2시간 어떻게 좀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요. 네. 어제 출연을 이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특집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이 주신 이 의제들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주려고 오늘을 미뤘나 2시간으로. 네. 사실은 내용들이 정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추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한번 저희 준비한 내용들, 우리 세 파트너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2시간이 저희에게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좀 여유 있게 하지만 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홍 파트너, 오늘 좀 이런 점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오늘 도움이 될 것이다 하시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자분들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지금 사면은 또 꼭지 잡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 상반기에 유망한 종목, 그다음에 하반기 유망한 종목 어떤 것인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또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이나 문자샵 8181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 물어봐 주시면요, 세 분과 함께 편안하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우리 세 분의 파트너들이 직접 선정한 올 상반기 하반기 올 우리 시장의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토크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시간으로서는 업종,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그리고 지난 다음 시간 10부에서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그럼 뭐 이슈와 업종, 종목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준비해 주신 이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지켜봐야 할 호재와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CG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호재입니다. 막대한 유동성. 김남기 파트너의 호재, 경제 봉쇄 해제. 박찬홍 파트너의 호재는요, 코로나19 감소세 전환이고요. 자, 우리 또 박윤진 파트너의 악재입니다. 더블팁 공포.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렇죠. 김남기 파트너는 실적 악화, 박찬홍 파트너는 소비 둔화 및 2분기 실적 악화,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박윤진 파트너부터 호재를 뽑아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호재를 제가 막대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막대한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한 QE, 연준에 의한 QE 시장, 그러니까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준비한 혹시 문구를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유동성 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준에서 자산을 매입을 해주는 것, 예를 들어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어떤 그 부동산이나 또 각종 채권들을 매입해주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계속 현금을 돈을 이제 많이 풀어서 좀 시장을 좀 어려웠던 침체된 시장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겠다라는 이제 의미였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죠. 막대한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통화량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가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사실은 주가라는 것을 보시면 만약에 경기가 좋아질 게 예상이 되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좋다고 예견이 된다면 6개월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해서 이미 선반영이 6개월 전부터 데려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가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악재가 있을 것 같으면 6개월 전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고 좋을 게 예상이 되면 6개월 전부터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2008년 이후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이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것은요, 이제 여기 아까 말했던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공식에 우리가 산수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6개월 선반영 된 경기 여기에다가 플러스 유동성이라는 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전통적인 건 위에 칸을 보면 거기 유동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제는 유동성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랠리를 펼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수로 좀 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QE라고 들어보셨죠? 연준이라는 거대한 어떤 기관의 우리 지금 시장에 뿜어내는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QE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QE에다가 더하기 하나 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양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질적 완화 공급이 또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는 QE였지만 이것을 우리가 QQE라고 하죠. 자, 양적 공급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양적 공급은 지금까지 채권을 주로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이 어떤 경기를 좀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유동성 공급해놓고 장기간의 랠리를 펼치는 거예요. 장기간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질적 공급은요. 질적 공급은 굉장히 이 듀레이션이 짧아요. 그러니까 각 회사채들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들어보셨죠. 그런데 회사채들이 만기가 듀레이션이 3개월짜리도 있어요. 짧은 거는. 1년짜리도 있고 좀 듀레이션이 각각 다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에 아주 강렬하게 이번에 쏟아부었는데 또 강렬하게 뽑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게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3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또 1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급은 지난번 그동안 10년 동안 펼쳤던 양적 공급하고는 굉장히 다른 또한 질적 공급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양적에다 질적을 하는데 질적은 좀 짧은 어떤 공급이 될 수 있다. 단발성으로 크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화끈하게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고 회수하는 기간도 짧다.
이게 바로 지금의 시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진짜 또 나스닥이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이거 또다시 랠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불마켓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에 지금 컨선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요. 다들 지금 이쯤이면 하락이 나오겠지. 이쯤이면 우리가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금 뛰어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 이게 바로 질적 공급의 이번에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적과 질적 다 했다 했죠, 이번에.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금의 호재예요.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 것이 바로 지금 시장의 호재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호재, 막대한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 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자리가 또 이렇게 된 만큼 예.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남기 파트너, 네네. 뭐 이 호재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 뭐 음. 지금 이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어찌됐건 뭐 지금 판을 깔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뭐 지금 이 돈이 지금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건 아니고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흘러가게끔 이렇게 지금 배팅 그 판을 깔아준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지금 하나씩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확진자 수가 네. 일단, 감소세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이게 백신이 개발되는 게 물론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로 그 확진자 수가 감소되는 거 최악은 지났다. 그것만으로도 유동성이 지금 현재 준비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더 중요했던 거는 각국의 경제 그 봉쇄 시점들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한두 개씩 지금 현재 빗장을 좀 풀어주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유동성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돈의 흐름들이 벌써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여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개인 투자가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개인들은 많이 산다.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그거에 제가 좀 동의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개인들이 주로 이제 펀드에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 돈이 들어가서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제 기관 순매수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장의 흐름을 잡아줬는데 요즘은 이제 펀드에 넣어봤자 그 기관들 운용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큰 일은 때문에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거액 자금들이 개인 계좌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금액들은 개인 매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스마트한 머니 그래서 기관들보다 더 스마트한 어떤 개인 자금으로 해서 잡히는 매수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는 외국인이 판다 그런 개념보다도 외국인은 매도지만 스마트한 그 개인 계좌 매수지만 이제 기관 매수세로 우리가 좀 일부는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큰 자금들의 성격들은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또 개인 계좌를 터서 또 심지어는 또 CFD 그 개인 전문 투자가 자격증 그런 계좌를 터서라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유동성 자금들은 이미 그 트리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요새 또 그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장이 빠지면은 거액자산가들이 투자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빠지기만 하면은 살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장의 흐름은 기다리는 폭락이나 이런 장은 쉽게 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사원 대리 때 그때 배웠던 그때 그 실전에서 어떤 배웠던 그런 고수분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야 되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선물을 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선물을 사서 모으시더라고요 IMF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아니, 선물이 저렇게 레버리지가 큰데 어떻게 저걸 계속 사서 모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힘들었던 3개월, 5개월을 계속 선물을 사서 모으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선물을 매도를 치고 다시 아래쪽 방향을 틀어서 다시 밑으로 사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거를 봤는데 오직 한 방향, 상승으로만 방향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엄청 큰 대세 상승상을 만나서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요즘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들 보면은 이제 인버스로 또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래쪽으로 또 배팅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또 폭락할 거를 대비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유동성이라고 한다는 그 너무나 많은 이런 돈들이
트리거가 작용되면서 시장을 어찌 보면은 이제 아래쪽은 제한되고 위쪽으로는 열려 있는 그래요. 지속적인 흐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번에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나서는 이 돈의 흐름으로 내년도 장은 아마 거의 2,500, 3,000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정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뭐 더 이상 빠지는 시장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박윤진 파트너는 악재가 더블틱 공포예요. 공포를 우리가 염두를 아, 해둬야 염두를 된다. 해둬야 된다. 오케이, 이것이 그거, 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기로 네. 하고 그렇다면 우리 김남기 파트너는 네네. 그 아까 말했던 큰 자금 네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 외국인들은 어차피 비쌀 때 삽니다 주식을.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아마 1,900에서 2,000포인트 때 들어올 겁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가 확진자 수 완화라든가 시간이 가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비싸게 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1,900포인트가 넘어가고 2,000포인트 때는 개인 투자가들은 어찌됐건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 지수 때고요.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수급 패턴이 발생할 겁니다. 매일같이 외국인이 사는 그런 장만 연출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장에서 인버스에 잘못 투자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질까? 그때는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외국인들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쌀 때 팔고 비쌀 때 살까? 근데 원래 외국인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4만 원, 5만 원일 때 그때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네.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샀었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토론방의 글을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뭐 어떤 그 무슨 심장으로 이렇게 지금 주식을 사는지 모르겠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보니까 하이닉스도 10만 원 이상에서 주식을 많이 사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이제 주식을 비싸게 사준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불확실성이 이제 그 해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 추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분기가 좀 가장 힘들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경제 봉쇄가 조금씩 해제가 되고 3분기, 4분기 되면서 회복세로. 회복세 돌면은 이제 오히려 좀 비쌀 때 주식을 사주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지수 포인트가 비쌀 때 외국인이 들어올 거로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예. 나는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언제든지 네. 들어오셔서 그래도 됩니까? 오디오가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제작진이 알아서 또 예. 최고의 알겠습니다. 제작진이기 때문에 다 네. 해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박찬홍 파트너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그 막대한 호재. 유동성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이게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지만 네.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김남기 파트님 호재에 동의하시는 거죠? 막대한 유동. 지금 막 불마켓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3천, 5천 막. 근데 사실 원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원래는 이제 사실은 장이 좋았을 때는 나올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거든요. 재정 정책과 그런 지금 이제 금융 정책 이런 정책들이 원래 나올 정책이 아니었고 그냥 원래 정부 정책의 그 관리는 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가는 게 그 목표였는데 네. 너무 급작스럽게 경기가 망가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 강한 정책들을 지금 써가지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게 또 역효과가 또 그렇죠. 발생을 해서 그때는 이걸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유동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오히려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이 자금들은 아마 코로나 사태나 이제 백신 개발 그 시점에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네. 틀면서 가고 막상 백신이 개발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주식이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사실은 백신 개발될 때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백신 개발되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서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정리를 해보면 호재만은 아니게 또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으로 좀 들리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박찬홍 파트너는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호재라고 말씀하신 막대한 유동성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어떤 거에 대한 동의인가요? 호재로 네.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네, 호재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풍부한 유동성은 정말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그 하락에 대한 급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그 풍부한 유동성이 하방 경직성을 잘 그 확보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의 스마트머니 네. 과거에는 개인들이 이제 기관들에 발행하는 그 펀드에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요. 충분한 그 과거 10년 동안 충분한
경험과 공부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이 막대한 그 주식의 그 대기 자금들, 네, 이런 대기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동성 부분에서는 이게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남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다리는 이렇게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들 지금 주식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사고, 떨어지면 바닥에 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쭉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약간의 지금은 그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온다면 바로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그 감소세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점을 찍고 각국들이 이제 감소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박찬호 파트너의 호재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때 저희가 그때 뭐 일단 얘기를 다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박찬호 파트너의 호재 때 하실 말씀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의견으로 한번 우리 그 박윤진 파트너의 내 눈에는 지금 가장 호재는 막대한 유동성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 김남기 파트너의 호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파트너의 호재는 경제봉쇄 해제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저희 들어볼게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지금 관심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되는 것만 가지고는 주식시장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이 뭐 돌아다녀야 되고 뭔가 소비를 해야지만 그래도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봉쇄에 대한 해제 시점이 언제냐. 이게 결국은 누구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일단 지났다는 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봉쇄를 지금 완전히 해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코로나 사태도 처음에 그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을 때 그때 시젠이라든가 뭐 관련된 주식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봉쇄가 완전히 해제가 돼서 뭐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8개, 9개 그 주지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연합해서 경제 활동의 점진적 재개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빠르면 4월 말, 그래도 5월 중에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 주는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경제활동 봉쇄를 해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주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가고 있고요. 심지어 뭐 폴란드나 이런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그리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 관련된 그런 종사자들은 그래도 좀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확진자 수라든가 감소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고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 봉쇄 해제 시점들이 한두 개씩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확진자 그러니까 경제 봉쇄 해제 시점 플러스 또 이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두려움을 사실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실적이 안 좋고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예상 또 수출입 지표나 이런 것들이 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포를 너무 느꼈던 것보다는 사실은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실제 우리가 겁먹었던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었다는 점, 그걸 우리는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온 것들이 어찌 보면 최악의 어떤 실적 악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앞에서 이미 그 어느 정도 반영을 일단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런 실물 지표 악화라든가 그런 불확실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제 봉쇄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올라온 것도 우리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이제 완전 봉쇄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그게 나라별로 더 많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조금씩 아주 급한 상승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볼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앞에 그 맥락하고 이제 연결되지만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 그 추세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서 많이 풀어줄 것인가. 그 주가 이제 지금은 뭐 2개 정도 주지만 주가 뭐 이제 3개든 4개.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이제 뭐 지금 스페인의 뭐 일부 건설업종에 한정되겠지만 또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까지도 만약에 그게 같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심리적인 이제 안정감을 가질 것 같고 그래요. 백신 개발이 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바퀴가 굴러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어떤 투자에 상당한 안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찬홍 파트너 글로벌 시장 예. 경기 뭐 그렇죠. 재개라고 말을 해야겠죠. 예, 예.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호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 글로벌 쪽보다는 일단 아까 그 풍부한 유동성 쪽으로 계속 보고 싶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은 당분 2분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비 위축이나 생산 위축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뭐 그런 경기 활성화보다는 2분기까지는 경기가 좀 그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윤진 파트너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봉쇄 해제 이게 뭐 일시에 동시에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 그렇죠. 이렇게 변화해가고 조금씩 네네. 해제의 폭이 늘어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코로나에 대한 변곡점이 딱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문을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호재지요. 이건 그냥 호재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로서 매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호재라고 보시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실물에서 보면 호재죠. 실물에서. 근데 그렇죠. 주식은 실물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남기 파트너 말씀하셨는데 이 봉쇄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아까 단계에 뿌렸던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선반영 됐고 아까 제가 좌변과 우변의 그 산수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6개월 선반영된 경기 플러스 유동성으로 지금 올라가요. 유동성 경기가 안 좋을 게 예상되면 그래요.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왼쪽에 있는 주가를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을 좀 축소하고 이 주가를 조금 약간 버블을 깨트리는 이런 이제 연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변곡점이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에 유동성이 먼저도 한 발 빠르게 시장에 침투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일단 두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디테일하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서 김남기 파트너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있으시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래서 아까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 그 모든 봉쇄가 다 해제될 때는 이제 주식을 매도할 타임이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해소를 해야 될 타이밍에서는 고를 외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막 풀려고 있는데 거기서 미리 고점을 예단하는 거는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이제 다 경제 봉쇄도 해제됐고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갈까?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이 벌써 미래에 한참 올라가 있고요. 그때는 주식을 오히려 서서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지. 그래서 주식은 항상 약간 두려움에 있을 때 좀 들어가고. 맞습니다. 근데 경제봉쇄 해제는 뭐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고 아직은 뭐 백신도 개발도 안 됐고 그 시간까지는 충분히 돈의 힘에 의해서 또 먼저 아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계속 발생할 그래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주가는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네네. 때문에 네. 뭐 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호재, 우리 박찬홍 파트너의 호재, 코로나19 감소세 전환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율입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지금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고 감소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두 달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투명성과 안전성 거기에다 신속성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2류로 취급받던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 1류로 바뀌면서 국격 상승, 즉 국가 브랜드가 상승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그 K 바이오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었고요. 특히 K 진단키트, 한국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1등 상품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을 이제 다시 재조명하면서 한국의 그 K 드라마,
그다음에 K-팝 이렇게 소비가 다시 또 저는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방콕, 집콕, 네 그리고 자가격리, 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그 드라마 콘텐츠 한국의 K 드라마 콘텐츠 수요 그리고 K-팝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지만 지금 현재 현대차가 이제 제너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로 다시 한번 이 그 판매량이 저는 증가할 거로 보고 네. 있고요. 평가도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의 이 위기만 지나친다면은 저는 한국의 자동차도 많이 판매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삼성 갤럭시 시리즈 그동안 이 소비 둔화로 인해서 이 판매가 좀 많이 감소했지만은 갤럭시 폴드 2가 하반기 그 여름에 준비되어 있고요. 갤럭시 Z 플립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도 갤럭시 Z 플립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그 아시다시피 주문과 동시에 품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브랜드 향상에 따른 그 한국 제품의 판매 증가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이 시점에 조만간에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상품들도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감소세 전환이라는 호재를 뽑아주셨는데 뭐 정리하면 이겁니다. 위기는 기회였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는 거죠. 네. 코로나19의 대응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엔 그렇죠. 국격 상승. 국격이 상승함으로써 자동차, 바이오, 그렇죠. IT, 뭐 반도체 모든 것이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죠. 매력적인 상품이 되겠죠. 매력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네. 하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미제, 그렇죠. 뭐 독일제, 뭐 이런 말 하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여기 더 상승해서 이제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남기 파트너 네네.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네네. 코로나에 좀 집중을 좀 하다 보면 2차 감염 우려에 대한 그렇죠. 2차 확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확산세에 대해서 지금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지 뭐 제가 억지로 네네.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뭐 잡을게 이런 말밖에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니, 사실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그 사건의 어떤 이미지,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K 바이오에 대한 요번에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는 분명히 국격 상승 엄청 올라간 거는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벌써 그 미국으로 또 수출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강제로 이제 이렇게 격리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돌아다니게 해주면서 그래도 이제 감소세를 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나름 긍정적인 좀 평가를 또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완전히 또 안정감을 갖기에는 WTO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4단계에서 지금 이제 3단계 정도로 이제 그걸 해줬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간신히 힘들게 됐다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네. 이제 하면서 힘들게 이제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긴장의 끈을 늦춰가지고 계속 또 하면 안 되고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 지켜가면서 했을 경우에 충분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거를 매뉴얼도 뭐 우리한테 좀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모범 답안으로 보고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지금 당연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이오 쪽 이쪽은 뭐 다른 섹터보다는 가장 강한 섹터가 좀 될 거로 예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우리 박윤지 파트너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일단 이 말씀에 우리 박창훈 파트너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네.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소멸이 된 후에 네. 우리나라의 국격 때문에 자동차와 바이오, 반도체, 뭐 IT 이런 전 산업들이 확실히 올라가는 효과가 보여질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국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떠안고 있는 문제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 문제에 관련돼서는 전 세계의 흐름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 짧게 한마디 할게요. 그래요. 코로나19 감소세는요. 저 기다리는 거 있어요. 감소되면.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보복성 소비입니다. 보복성 소비. 아, 소비. 네. 그렇죠. 그 여기에 대해서 움츠리고 또 소비가 네, 폭발적으로 네,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 막 가게 상점들에 막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소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한번 나오면은 참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지금 중국인들의 지금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미 벌써 저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분 좋은 호재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악재를 먼저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좀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답답해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고 악재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박윤지 파트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박윤지 파트너의 악재는 더블팁 공포라고 해주셨습니다. 더블딥이라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뭐냐면요. 더블딥이라는 건 경기 침체 후에 지금 침체됐죠. 그렇죠. 약간 회복기가 접어들다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진 현상을 더블딥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차트로 말하면 쌍바다. 쌍바닥이요. 그렇죠. 예, 뭐 짝꿍댕이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W, 네, W자. 이러고 이게 지금 더블딥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아니 지금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올라와도 돼? 여기서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남규 파트너님이 그러셨어요. 기다리는 하락은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다들 약간의 우려가 지금 사실은 공포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네. 더블딥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정말 깊게 나올런지 아니면 아주 중간성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살짝 나올지 이제 여기에 이 포인트가 이제 이거는 큰 수급을 담당하는 메이저들이 할 일이지 저희 이제 개인 투자들보다는 네. 전 그런 돈의 흐름이 이제 메이저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더블딥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조금 염두하는 우리가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연준의 이번에 어떤 공급 자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어떤 공급을 지금 유동성을 그렇죠. 공급해줬는데 이 공급 자체가요. 과거의 양적 공급하고는 많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진짜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났어요. 종식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 연준이 쏟아부은 뭐 2.3조 원이라든지 2.2조 원이라든지 이 돈들은요. 단기 임팩트 있게 아주 확실하게 뿜어내고 그리고 회수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주가에서 똑같이 공식에서 이 왼쪽이 주가죠. 그럼 유동성이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도 한번 빠질 수 있는 어떤 더블딥의 어떤 현상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는 전략 꼭 악재라기보다는 악재도 될 수 있고 왜냐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하는 그래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악재는 아까 김남기 파트너가 이야기하신 것과 좀 네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악재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더블딥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실적 악화랑 같이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혹시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숙제 안 해가서 매를 맞을 때 이제 내가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10대를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때린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10대 맞을 거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느 날 보니까 10대를 안 때리고 5대를 때리면은 행복하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아프긴 아프죠.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10대 맞을 거 각오했는데 5대밖에 안 맞았다. 그럼 이건 사실은 그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IMF에서도 이제 요번에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가장 최악이다, 가장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유로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7.7% 낮아지 뭐 마이너스 6.1%, 뭐 중국, 인도, 러시아 등도 그 5.4% 하향된 마이너스 1%에 그칠 것이다. 한국도 역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막 해놨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뭐 그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보다 좀 개선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좋은 건 맞죠. 2분기 때 지금 다들 다 벌벌 떨고 있거든요. 얼마나 실적이 안 좋을까. 심지어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당 건수가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저는 그날 주식시장이 다시 또 1000포인트 빠지는 거 아닌가 엄청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를 시장이 이미 최악의 공포까지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힘도 지금 유동성의 힘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부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악은 이미
다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때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2분기 넘어서 3분기까지 또 이게 계속적인 또 뭔가 확산인가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래요. 사실은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뭐 10대 맞을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 갑자기 뭐 20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보통.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면서 좀 개선될 거로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볼. 왜냐하면 수 단어 있겠죠? 자체가 벌써 IMF에서 뭐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래요. 뭐 그 시체들이 뭐 이렇게 냉동차에 막 실려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네. 아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가 보면 대부분 바닥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박찬호 파트너 어떻게 보시나요? 악재, 네. 더블딥 공포. 네.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이제 그 악재를 그 연결해서 더블디 공포하고 연결해서 잠시 뒤에 본인의 다시, 악재와 그래요. 악재와 연결해서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네. 딱 조절하시는 네. 방법 예.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남기 파트너의 악재 실적 악화로 뽑아 주셨습니다. 네네네. 어떤 악재인가요? 실적 악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그 1분기 실적도 안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전망치가 다 안 좋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얼마나 안 좋을까 사실 다들 벌벌 떨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을까 놀랄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조사 업체 그 팩트셋에 따르면은 스탠다드 푸어 500 소속 기업들의 이익에 작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되는 2분기 감소폭은 이제 더 클 거라고 보는데 네. 현재 그 스탠다드 푸어스 500 기업들의 순이익 평균치는 한 33% 정도 지금 급감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네. 사실 미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실적 악화가 되면은 다행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그 중국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수입 지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렇게 좀 좋게 나왔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지한 것보다 최악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엄청나게 더 크게 뭐 다가오지만 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풀어주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맷집이 좀 그래요. 생겼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요. 그저께 우리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저께가 맞죠? 맞나요? 어쨌든 그때 중국이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6.6%의 마이너스가 네네. 나왔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덜 빠졌다라는 그쵸. 기대 심리 때문에 네. 시장은 또 그게 어떤 호재처럼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걸 보고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뭐 생각보다 아까 말씀해주신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5대만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보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박찬호 파트너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 악화. 박찬호 파트너의 악재랑 좀 비슷한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그 실적 악화는 어쩔 수 없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실적 악화라는 결국에는 소비가 둔화되면서 이 공장 셧다운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실업률 증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악화 부분은 여러분들 뭐 실업률 그다음에 이 실업률을 꼭 체크할 필요 있고 유가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더 악화된다면은 일단은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부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생각보다 이 실업률이나 이런 뭐 그 유가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조정은 단기에 그치면서 다시 한번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아까 저는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 선반영에 사람 접는다고 그러거든요. 전 주식을 하면서 선반영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나쁜 것도 너무 미리 선반영하고 좋은 것도 너무 미리 선반영해서 마침 그때 시점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현상이 나오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2분기가 실적이 나쁜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3분기까지도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은 강하게 어쩌면 강하게 몸살을 치면서 지난
아주 그 급락을 했던 것이 아닐까. 어느 정도 이 부분들도 좀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덜어 해봅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홍 파트너의 악재 만나볼 시간인데요. 소비 둔화 및 네. 2분기 실적 악화. 네.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 네네. 내용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악재로 소비 둔화하고 기업들의 실적 2분기 실적 악화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IMF에서 올해 그 세계 경제 전망치가 원래 6% 정도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이너스 3%를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잘못하면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더 내려가면은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주가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회복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원래는 그 우리나라가 역성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올해 마이너스 1.2% 성장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보다 상회에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도 조금만 된다면은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아까도 매 10대 맞을 거 5번 맞으면은 좋다듯이 성장률이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좀 중요한 부분은 그 각국이 소비가 둔화되면서 각국 공장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 공장 셧다운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유가?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집니다. 이동은 뭐 가솔린이나 디젤, 기름을 넣고 사람들이 이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동 제한이 있고 방콕, 집콕, 그러니까 뭐 거리두기나 뭐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움직일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유가의 그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 소비가 그 유류 소비가 감소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지금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발목을 잡는 부분은 유가가 또 이번에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장중앙 때 20달러가 깨지면서 또 19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 유가가 반등을 하는 아니면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그 시점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의 그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현재 그 유가 소비가 너무 유류 소비가 너무 감소해서 지금 1,470만 배럴 정도의 지금 현재 공급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유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소비가 다시 재개되면은 유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추이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유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이렇게 이슈에 대한 악재와 호재 이야기를 다루고 뒤에 업종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포기하겠습니다. 네네. 2부로 업종 얘기는 2부로 넘기기로 그렇죠. 하고요. 네. 오늘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1부는 마무리, 그러니까 저희 9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의견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박윤지 파트너 먼저 네.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 둔화 및 2분기 실적 악화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견되었던 어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는데 2분기 실적 악화는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좀 놓친 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번에 연준의 공급 질적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양적 공급처럼 또 자산을 직접 매입해줘갖고 연준이 그걸 책임지는 그런 형식의 그런 형식의 공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을 그냥 꿔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약속된 회수 기간이 회수 기간하고 정해져 있는 약속된 어떤 공급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버블도 잠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어떤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반응도 좀 달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반드시 좀 갖고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남기 파트너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네. 악재를 선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유가는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에서 결국은 감산을 좀 논의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지금 당장 뭐 비행기도 안 뜨고 자동차도 지금 아직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금세 바로 회복되는 국면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봉쇄 해제 시점이 이제 지금 서서히 열리면서 뭔가 풀어주는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당장 뭐 4월 달부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5월 달 해서 이제 6월 달 그 사이에 되면 나라별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콕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다 정부도 이렇게 그 못 들어가게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일정 부분 하면서 갈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요. 저는 유가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이 풀리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국면을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풀릴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보복적 소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결부된다고 하면 유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9부 저희가 호재와 악재, 내 시선의 호재와 악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10부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은 무엇이 있고 그 안에 종목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생방송 힘내라 동학개미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9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0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10부에서 뵙죠. 박윤진, 박찬홍, 김남기 파트너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와우넷에서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동엽 파트너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박윤진 파트너, 오후 6시부터 김남기 파트너, 7시 신학수 파트너, 8시에는 한동훈 파트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대박의 기회는 남아있다. 이어지는 10부에도 박윤진, 박찬홍, 김남기 파트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